예, 제가 탄핵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 한국당의 법조인들이 모여서 좀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. 저희들이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한 30년 했습니다만은 징계위원회에 관여한 적도 많습니다. 그런데 저희들이 가벼운 징계를 할 때도 예를 들면 구급 직원 아주 최하위 직원의 가벼운 그 내용의 징계를 할 때도 저희들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또 당사자를 출석시켜서 충분히 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징계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. 그리고 그 직원의 경우에는 소송 심사라든지 행정소송을 통해서 한 2단계, 3단계의 또 불복 절차도 있습니다. 근데 대통령의 경우는 단심입니다. 불복 절차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 그러니까 수사를 받고 있거나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그 관련 자료를 다 수집을 하고 본인의 그 의사를 본인의 변명 기회를 주고 그리고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절차를 뒤로 늦추기도 해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하기도 합니다. 이처럼 이 사소한 경우에도 이렇게 충분한 이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과연 이제 이번에 대통령 탄핵 절차가 어떻게 되었느냐? 우선 그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. 첫째 이 절차상의 문제가 그래서 당연히 우리 국회법상으로도 이런 중요한 탄핵, 또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이런 탄핵을 할 때는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분한 이 조사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증거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그 증거를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국민에게 제시하고 그러고 나서 탄핵 여부를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정말 너무나 졸속적으로 그렇게 처리가 됐다.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. 우리 김진태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증거 자료로 제시된 게 뭐냐? 21가지인데 증거 자료가 그중에 15가지가 신문기사입니다. 2가지는 기존의 참조 판례입니다. 전혀 증거가 될 수 없는 거죠. 그리고 유일한 증거 자료로 볼 수 있는 2가지가 최순실 등에 대한 검찰 공소장입니다. 공소장도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. 이처럼 쉽게 말하면 국회가 자체적인 조사 전혀 없이 다른 사람이 언론에서 대통령이 잘못했다 하더라. 또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이 잘못했다 하더라. 그걸 가지고 이게 탄핵이 일어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외국 같으면 반드시 이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급 직업은 하나도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이 대통령을 파면시키면서 그런 절차 없이 신문 기사 붙여놓고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다는 것은 참으로 졸속적이고 외국에서 볼 때도 그런 일이다. 절차적으로 그런 일이다.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탄핵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각 소추 사유별로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그 사유별로 탄핵 사유를 결정해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신호 위반을 할 수도 있고 기타 경미한 법률 위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모아서 탄핵 사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.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정말로 이것은 중대한 위법이다,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, 중대한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될 때 그 사유를 넣고서 하나하나마다 이 국회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. 그 사유마다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증거를 제시한 다음에 이것이 탄핵 사유가 되겠느냐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모든 사유를 다 뭉쳐서 세월호 7시간 동안 뭘 잘했냐 못했냐 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과연 그 탄핵 사유가 되겠느냐 그리고 예를 들면 정유라가 부정 입학했다 어떤 그런 것도 그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절차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. 그러니까
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사유마다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다 이렇게 뭉쳐서 했다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,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우리 뒤늦게 우리 변호인단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처음에 시작할 때 이의가 없었다,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,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됩니다. 그러니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 하면, 민사소송은 당사자 처분주의입니다. 당사자가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뭐 1억 배상해라, 2억 배상해라, 소송에서 점을 쓸 때 내가 인정하면 그대로 다 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진실과 다르더라도 당사자의 결정에 따라서, 그래서 뭐 이혼도 거짓 이혼을 할 수가 있고, 이 건물 같은 것도 거짓으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저 부동산 넘겨줄게, 인정하면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. 그러나 형사소송은 내가 음주운전했다, 대리로 음주운전 신고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? 이 살인을 한 경우도 대리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대리로 내가 범인이다. 그런 경우에도 형사소송은 그걸 다 밝혀내야 됩니다. 그처럼 이 탄핵심판도 민사소송이 준용될 수가 없는 거죠. 원리상 반드시 이제 형사소송을 준용하게 돼 있고, 또 형사소송 절차가 준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. 성질상. 그래서 헌재에서는 처음에 이 절차상의 이의 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뒤늦게 하는 것은 안 된다. 그것은 이제 그 원칙상 맞지 않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형사소송에서 검찰의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이다. 검찰이 수집한 증거가, 이게 지금은 검찰이 수집한 증거 내용이 맞더라도, 예를 들면 다른 집에 가서 증거를 훔쳐왔다,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도 그 수집 절차가 위법한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. 내용이. 그것처럼 이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증거가 불법으로 수집된 것이거나 또 그 절차가 틀리면 헌재에서 그것을 당사자의 이의와 관계없이 조사를 해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, 처음에 그 변호인단의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, 그런 설명을 드립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, 헌법재판소에서 검찰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을 했는데요. 지금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재판소 32조를 보면 이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 기록 송부 요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도 말하자면 시간에 쫓겨서 빨리 결정을 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법에 금지되어 있는 수사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한 송부 요구를 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이를 증거로 채택한 점, 이 점도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뭐 좀 그 전문적인 얘기입니다만, 불출석 증인에 대한 진술서, 이 형사소송법이 준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그 본인의 얘기를 들어야, 예를 들어서 제가 작성한 문서 중에 뭐 여러 가지 기소는 문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그 문서만으로는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느냐 확인이 돼야 그 서류를 증거로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절차 없이 증거로 쓰는 것은 이제 곤란한데, 아까 전에 이제 우리 김지태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증거는 이제 증거로 쓸 수 없는데, 그런 부분도 변호사가 입회해서 작성한 서류이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있다.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. 사실은 제가 뭐 한 30년간 저도 이제 그 법조 분야에 종사를 했습니다만은, 지금 변호사가 참여를 하면 변호사가 수사하는 동안에 중간에 끼어들어서 대답을 대신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이 조사 대상자가 조사를 받을 때, 피의자가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입회를 하지만은, 변호인이 입회하는 것은 그 조사 과정에서 뭐 고문이라든지 포고들이라든지 없었다, 그런 것이 없었다에 대한 증거는 될 수 있지만은 그 말한 것이 진실이라는 것에 대한 이 증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. 따라서 변호인이 참석했기 때문에 이 전문 증거에
법칙에 어긋나서 증거를 인정한 거 역시 좀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이것도 뭐 이미 그 제기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절차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고 모든 이제 그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법상으로도 180일 6개월의 기간을 두고 있고 이 기간 자체도 훈시 규정이다. 꼭 6개월을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다. 좀 넘길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불과 아마 저 3달도 채 안 되죠. 이렇게 그 재판소에 재판관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심리를 빨리 종결한다는 그것은 이제 주종이 주객이 이제 전도된 것이죠. 이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이 중대한 걸 놓고 재판관이 이 퇴임하는 시기에 거기에 맞춰서 재판을 한다. 이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. 그러니까 그 전임 헌법재판소장이 이 심판 일자를 미리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? 이렇게 심판 일자를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절차상 잘못된 것이다. 그런 것을 지적합니다. 이처럼 그 대통령 이 탄핵에 대한 이 내용의 당부를 떠나서 이런 그 절차적인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우리 그 한국당의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모여서 그런 의견을 갖고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향후에도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헌법이나 국회법 조항에 이 절차상의 이 좀 이런 그 법률들을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들을 좀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, 헌법이나 국회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우리 황교안 대통령 대행에 대해서 야당이 다시 탄핵을 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탄핵 사유를 보면 이제 한 3가지 정도입니다. 특검 연장을 불승인했다. 또 그리고 조윤선 장관 사표를 수리했다.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는데 청와대를 거부했고 이를 수수방관한 그 직무유기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. 오늘 아침에 우리 법조인 의원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불성설이다. 특검 연장을 이제 승인하느냐 불승인하느냐, 특검을 연장하느냐 마느냐는 이 특검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특검법 구조 2항을 보면 특검은 70일 이내에 이 수사를 완료해야 된다. 그리고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서 1회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그러니까 법상 대통령 권한 대행이 법상으로 승인하느냐 승인하지 않느냐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 법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데 이것이 법률 위반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뭐 어떻게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주장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청와대 압수수색 이 영장이 집행되도록 하지 못했다. 이 청와대 그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것은 그 법상 그 시설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이 됩니다. 그리고 특검 측에서 이걸 법원에 소송까지 했습니다. 그런데 법원에서도 이걸 각하했어요. 특검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하는데 법원이 이걸 법원도 각하했는데 이거를 이 경호실장이나 우리 비서실장이 승인하지 않은 이 사항을 놓고 이것을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. 역시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걸 승인하느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는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의 그 법에 따른 결정사항이고 법원도 강제적으로 행정 집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이걸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것 역시 뭐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조윤선 장관이 구속이 됐는데 장관 사표를 수리했다. 역시 이 보통 공무원의 경우에는 뭐 본인들이
나중에 다시 뭐 복직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 정무직입니다. 정무직은 사실은 정무직이란 것은 이 파면하는데 별도의 그런 그 신분 보장이 안 되는, 그러니까 뭐 차관이나 차관이나 그냥 임명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그 전 장관의 차관은 이제 그 파면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언제든지 장관 차관은 언제든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임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해서 탄핵하겠다 라는 것 역시 좀 주장이 지나치다.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이 세 가지 황청에 대한 탄핵 사유는 전혀 법률적인 그 근거가 되지 못하고, 만약 이제 이런 식으로 탄핵을 남발한다면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그 탄핵 공화국이 되지 않겠나. 이제는 뭐 조금만 뭐 잘못하면 다 탄핵하겠다. 아니 이 대통령이 권하는데 금방 들어보셨지 않습니까? 이걸 갖고 다 탄핵하겠다 그러면 이 탄핵 당하지 않는 공무원 누가 되겠습니까? 전부 다 탄핵당이죠. 우리 뭐 국회의원들도 저는 탄핵당해야 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황교안 그 권한대행에 대한 이 탄핵 규정이 대통령 탄핵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느냐, 국무총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느냐. 가장 큰 차이는 대통령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. 제적원, 그러니까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고, 국무총리는 과반수면 됩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 우리 한국당 법조인들 오늘 아침 모임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그 규정이 적용돼야 된다. 왜 그러냐? 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합니다. 그리고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대우를 받습니다.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. 그래서 지금 이 탄핵 사유로 주장되는 것을 보면 다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한 행위입니다. 특검 연장 불승인. 그 대통령이 법상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 겁니다. 또 법원의 압수수색 마찬가지입니다. 또 이 조윤선 장관 사표를 수리한 것,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한 행위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것이니까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느냐. 그리고 정말 그 말만 들어도 좀 과한 것이, 대통령을 탄핵해서 지금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는데 또 국무총리를 또 탄핵을 해서 또 직무를 정지시키고 또 부총리를 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정말 잘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기존의 탄핵,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이처럼 그 절차상 많은 문제점이 있고, 또 새로이 주장되는 황교안 총리에 대한 그런 탄핵 주장 역시 근거가 없는 이런 그 일들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절차적인 문제점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,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그 한국당 법조인들이 이런 그 의견을 보게 됐습니다.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 저도 지금 회의가 있어서 자리를